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두 번째 시간 봉사여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여행에 대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봉사여행은 스펙을 쌓는 여행도 아니고 외국어를 배우러 가는 여행도 아니고 책상 공부가 아닌 발로 세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슴으로 대하는 법,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전쟁, 재난, 빈곤, 환경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으로서의 봉사여행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봉사여행이 지역과 여행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그 다음 행복을 위한 인류의 공존 노력에 공감하고 그 실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과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영국의 차선 지원센터에서 세계 기부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2018년도 자료인데요. 1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기부 지수, 낯선 사람 돕기, 현금 기부, 자원봉사 시간 이런 걸 했습니다. 그죠? 각 나라별로 1000명씩 설문조사를 해서 실시했는데요. 1위가 인도네시아, 그죠? 12위가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여기 없죠. 사실은 미얀마,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미얀마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한 2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죠? 여기 미얀마가 계속 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이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에서, 그죠? 기부지수가 34%인데 한 60위 정도 그쳤습니다. 60위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봉사여행은 이 자원봉사자, 볼런티어, 그 다음 여행, 투어리즘 말의 학승어로 자원봉사를 겸한다 이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여행은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부족한 면을 채우는 사랑의 과정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일반 여행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 소설과 영화 속에 꿈꿔왔던 발굴과 탐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여행자의 생활은 일주일에 5, 6일 정도 하고 하루에 한 6에서 8시간 정도 하고 짧은 여행 일정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파티나 운동회 이런 걸 갖다 열기도 합니다. 그다음 봉사란 정확한 정의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기부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 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또는 재능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사 여행이나 하면 자신의 재능을 갖다가 남을 위해서 힘을 바쳐 애쓰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여행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재복구 여행, 그죠? 최근 국내에도 여러분들 태풍으로 인해서 구례 같은데 피해가 컸잖아요. 근데 피해를 보지 않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봉사기행, 국계 없는 의사회, 교육봉사, 집지키 봉사, 해피타트 운동 등이 있습니다. 봉사여행이 여러분들 가능한 단체가 있는데요. 국제 워크캠프.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한 10에서 15명 모여가지고 2, 3주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서로 문화를 교류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2017년도에 1학년 단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한 명이 국제 워크캠프에 참석해서 프랑스에서 2주 정도 하고 왔는데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 프랑스 어떤 관련 학과를 진학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봉사여행의 준비인데요. 먼저 도움이 필요한 봉사 지역을 조사하고 또 본인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봉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봉사여행 단체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하고 여행지에 대한 역사, 문화, 지리를 조사하여 개인이 가능한 시간에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봅니다. 또 현지인의 풍토를 알아보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현지인들이 가장 중요한 생필품, 작은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봉사여행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물은 끓여 먹고 소독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청결 상태가 있을 때는 식품을 선별하여 조리하거나 익혀서 먹도록 하고, 또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은 봉사를 필요로 한 곳은 돌발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장소 외에는 관광을 좀 자제하고, 그죠? 또 봉사활동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는 교만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된 사랑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참여하기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라든지 언어 공부를 좀 착실히 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면 몽골 봉사 여행인데요. 몽골은 여러분들 넓은 초원이었는데, 어떤 가뭄, 오랜 가뭄이나 과도한 어떤 경작지, 그 다음에 가축 사육하는 바람에 숲이 사라지고 사막화 됐죠. 사막화 됐는데 이 바람이 불면 황사라든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봉사하는 활동은 되겠습니다. 그죠? 지구적인 차원에서 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비아 봉사 여행인데요. 이 아프리카의 잠비아는 여러분들 중남부 고원지대에 있는 나라이고 살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성인 5명 중 가운데 1명이 한 20%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고아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아가 된 10살 미만의 소년 소녀가 집안의 가장이 되고 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죠. 나무를 베고 숯도 만들어 팔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모욕이나 옷 세탁이나 건물 청소나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LA 다저스 에이스 투수인 클레이튼 커셔 선수입니다. 그죠? 커셔 선수는 여러분들 이 고등학교 때 만난 이 여자친구하고, 그죠? 물론 이 여자친구가 잠비아에 대한 어떤 고아에 대한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아서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고아 휴양지로 가지 않고 잠비아로 가자 그래서 잠비아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 선천성 에이즈를 타고난 호프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소녀의 삶을 보면서 잠비아에 여러분들 고아원을 갔다가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동계 훈련을 하야 되는데 훈련을 갖다 하지 않고 잠비아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봉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탈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씩 잠비아에 기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 정도에는 탈삼진을 많이 잡아서 1억 2천만 원 정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선수가 훈련도 열심히 하지만 이 사회약자라든지 남을 배려한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유현진 선수도 정말 인성이 훌륭한 선수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본인도 그에 따라서 좀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인데요. 이 베트남은 여러분들 미국과 전쟁을 했잖아. 근데 이제 베트남은 열대 우림 지역이기 때문에 정글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정글에 있는 어떤 베트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고엽제, 그죠? 다이옥신 발암물질이죠. 제초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이걸 비행기에서 쫙 뿌리는 거죠. 안개처럼. 그럼 이 고엽제를 맞은 식물들은 어떻게 돼요? 고사를 하게 됩니다. 고사. 그래서 이렇게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뭡니까? 수십만 명이 넘는 고엽제를 이게 받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시각장애, 지적장애, 광범위한 근육, 골격장애 같은 선천성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아직까지 고엽제 피해를 겪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그 당시에 백마부대, 그죠? 이런 지금 70대 한 중반 후반 되신 분들도 그 고엽제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뿌린 고엽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서 뭐합니까?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선천성 장애를 타고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운동이나 음악 이런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보조활동을 하는 게 이제 베트남의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박강서 감독이 상당히 그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우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 여러분들 가게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픈 추억을 많이 남긴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팔은 여러분들 2015년도에 7.8 뭐 지진 중에 몇 번째 손꼽는 강진이 일어나면서 9,000명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을 갖다 지진에 의해서 자연재해 잃었다. 그건 절망이잖아요. 그죠? 22,400명 정도가 다치기도 하고 이런 지역에 가서 난민촌에 가서 배고픔,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서 따뜻한 밥과 사랑을 나눈 봉사 이런 게 여러분들 네팔 봉사활동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네팔 봉사에 많이 했습니다.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목표 두 번째인데요. 지역과 여행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봉사 여행자는 여행지에서 봉사를 통해서 보람과 뿌듯함을,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 여행은 또 지역의 현지인에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활 필수품, 의료 지원, 교육활동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작은 도움을 비롯해서 봉사 여행자의 봉사활동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촉매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세계에서 뭐 빈민국에서 밑에서 손꼽는 나라인데요. 이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뭡니까? 우물 파기, 그죠? 그 상수도원이 없기 때문에 오염된 어떤 물을 마시게 되고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지에 가서 우물 파기, 펌프, 그죠? 선생님도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이런 펌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에 전쟁 후에 해외에서 많은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지금 세계 이제 경제 규모가 굉장히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받은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것으로 봉사여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까도 봤지만 여러분들 국제 기부 지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에서 한 60위 정도가 됐잖아요. 경제국은 여러분들 봤을 때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은 나라인데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과제는 지구촌 모두의 행복을 위한 아름다운 기행 봉사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작성해서 교과활동 기록상에 기재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스크로 올려주시고 여기 이제 국제봉사기구 지정된 번호대로 국제봉사기구를 조사해서 과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등교시나 또 선생님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 그때 발표를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제워크기구 1번, 12번, 23번 이렇게 번호대로 쭉 하시면 되고 굿네이버스에서는 여러분들 1번이 아니고 10번입니다. 10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사기구 소개하고 사진 2장 소감.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는 여러분들 선생님은 헤비타트 국제본부에 대해서 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봉사기구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돼요. 뭐 작성해서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비타트의 봉사 분야 이렇게 건축, 문화교류, 그죠? 교육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최근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자는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죠. 소감은 이렇습니다. 그죠? 열악한 주간년 제한, 지구촌을 집짓기, 집고치기 자원봉사 참여하여 땀 흘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이웃상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았고, 그죠?
대학이나 사회 진출 후에 참가비, 건축 후원금, 항공료, 현지세 대비, 보험료, 운영비 이런 걸 꾸준히 마련해서 글로벌 빌리지, 글로벌 세계에 봉사하고 싶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